예, 안녕하십니까. 예, 하트하트. 예, 쌀입니다, 여러분. 이게 대만하고 일본하고 사이가 정말, 예, 하여튼 뭐,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좋지? 대만하고 일본하고. 우리나라가 너무 이뻐서 그렇나? 하여튼 뭐, 대만하고 일본하고 사이가 너무 좋은데요. 지금, 음, 지금 세계 최대 파운드리 회사죠. 예, TSMC가 일본에 처음으로 그 전에 R&D 센터는 짓는 걸 여러분께서 아마 뉴스로 아마 다 접하셨을 건데, 이번에 대규모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뭐든지 있지 않습니까? 뭐 정부든지 어디든지 검토하고 있다는 건 끝난 겁니다. 다 된 겁니다. 그래서 그 2025년까지 첨단 반도체를 자국에서 생산하겠다는 일본 정부의 계획이 차곡차곡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핵심은 지금 이제 니혼게이자이 신문이죠. 니케이인데 TSMC가 일본 규슈 구마모토현의 대규모 300mm 웨이퍼 공장을 건설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고 하는데요. 이 신설 공장은 나노대가 16나노하고 뭐 28나노 그 정도 뭐 기술 수준입니다. 16나노 최고 16나노인데 뭐 이렇게 뭐 그런데 그런 건 있습니다. 5나노대나 이런 최첨단 기술은 아니지만 뭐 자동차라든지 뭐 스마트폰이라든지 이런 거에 들어가는 어떤 중요한 기술은 맞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쨌든 TSMC하고 일본하고는 반도체 공장을 지어주는 수준에 상당히 서로 끈끈하다. 그런데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소니가 지금 그 이미지 센서를 TSMC에서 만들어주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물론 소니가 자체적으로 만들긴 하지만 소니의 지금 8나노급 이렇게 그런 것들은 지금 TSMC가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상당 부분을 위탁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TSMC도 서로 어떤 관계가 이제 좋지 않을 수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일본 정부도 세계적으로 막 반도체 부족 현상이 일어나고 뭐 라인 서고 이러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딱 자동차라든지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이런 대용량의 이제 반도체 공장을 TSMC하고 쿵따리샤바라 해서 이제 짓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그 5세대 이동통신 그 대중화로 수요가 급증한 어떤 그 첨단 반도체나 아니면 자동차용 반도체에 대해서 이제 일본에서 딱 그것을 안전하게 공급하기 위한 딱 전략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목표는 일본도 당장에는 우리처럼 뭐 메모리나 뭐 빈메모리를 따라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근데 참 재밌는 게 여러분, 일본이 어떤 나라입니까, 진짜. 우리 저기 고등학교하고 뭐 이런 그 대학교 다닐 시절에 그 시절만 해도 일본 하면 정말 넘사벽이었죠. 넘사벽이었는데 지금 28나노, 뭐 16나노 이걸 못 해가지고 지금 대만의 TSMC한테 부탁을 해서 만약에 대만의 TSMC 없었으면 우리한테 지금 뭐 진짜 막 그랬을 건데 하여튼 좀 그건 좀 아쉽네요, 그죠? 그래서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 어떻습니까? 반도체 소재, 반도체 부품, 또 반도체 장비, 뭐 낸드 플래시 같은 경우에는 키옥시아가 지금 생산을 하고 있죠. 이런 것들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어요. 뭐 사실은 뭐 소재 부품 장비 이런 쪽은 사실은 상당히 강하죠, 일본이. 그리고 이제 파운드리 지금 후공정, 파운드리 후공정이나 이런 반도체 생산 관련해서는 상당히 약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한 반도체의 한 64.2%를 그 해외에서 수입을 하고 있거든요. 해외 의존을 하고 있는데 지금 뭐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수십조 원을 투자해가지고 지금 자체적으로 안 되니까 결국에는 투자해가지고 수십조 원 투자해서 하는 게 뭡니까? 해외에 있는 유수 반도체 기업을 유치하려는데 밀리지 않겠다 이런 평가인데,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얼마나 삼성전자가 대단합니까? 그 TSMC와 삼성전자 두 회사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거의 뭐 서로 지금 뽀뽀하고 싶어가지고 난리인데, 어쨌든
내년도 경제정책에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다 제쳐두고 반도체 관련 기업을 일본에 유치하는 것이 최고의 지금 일본의 경제 정책이다. 그래서 그거를 그 부분을 최대한 지금 일본에서는 상당히 이제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이제 그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게 이제 TSMC하고 일본하고 서로 구상이 또 잘 맞아 떨어졌어요. 떨어져가지고 지금 TSMC 같은 경우도 일본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또 가깝죠. 같은 섬나라이기도 하고 그리고 만약에 좀 유사시에 어떤 지진이 됐든 아니면 또 저기 중국하고 치고받고가 됐든 그런 것도 생각했을 때 이런 R&D 센터나 아니면 공장이나 물론 그 TSMC 같은 경우에는 10만 장 이상 들어가는 생산하는 팹이 일단 대만에 4개 있고요. 중국에도 있긴 하지만 그다음에 이제 그 미국에도 공장을 짓죠. 이제 일본에 미약하긴 하지만 어쨌든 대만은 신규 공장 투자는 본토도 물론 본토지만 해외에 확실히 많이 짓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대만의 그 TSMC는 내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R&D에 들어갈 건데 이 R&D는 그 일본에 있는 그 R&D 센터는 지금 반도체를 전자기기에 탑재 가능한 상태로 이제 가공하는 패키징에 초점을 맞춥니다. 패키징은 뭡니까? 예를 들어서 메모리든 아니면 CPU든 GPU든 요거를 하나의 반도체처럼 잘 작동하게 하는 요 패키징 기술이죠. 지금은 최근에 반도체 기업들은 선폭을 좁혀가지고 저전력, 초소형 이런 거 반도체를 만드는 기술에 주력하고 있지만 그것과 함께 여러 기능을 가진 반도체를 조합해서 최고의 성능을 뽑아내는 이 패키징 기술, 삼성전자가 지금 3D 패키징 이래가지고 지금 상당히 지금 이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어떤 이쪽에 힘쓰고 있습니다. 일본에 같은 경우는 히타치, 하이테크라든지 아사히 카세이 이렇게 일본 이렇게 반도체 기업들이 있어요. 이런 그 기업들이 한 20여 곳하고 TSMC하고 협업을 해서 이 패키징 쪽에 이 부분은 사실은 개인적으로 조금 부럽긴 해요. 왜냐하면 일본 전통 강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 패키징 쪽에 좀 더 심혈을 기울여서 우리나라 일단 메모리 반도체를 지금 하고 있으니까 아마 저는 이 부분도 지금 상당히 시간만 조금 투자하면 시간만 좀 지나면 상당한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그 일본 정부는 TSMC하고 R&D 거점을 지금 사실 유치한 이후에도 지금 소니 그 이미지 센서의 소니를 앞세워서 지금 TSMC의 파운드리 공장도 유치하는데 이제 공을 들였죠. 그래서 소니는 어쨌든 지금 그 이미지 센서의 전 세계 시장 점유율 작년 기준입니다. 47.6%죠. 그래서 사실 생산 물량의 상당수를 이 부분에 TSMC에 맡기고 있어서 핵심 고객이죠. 그래서 TSMC가 지금 공장 신설을 검토 중인 구마모토는 아마 소니의 주력 반도체 공장이 있는 곳이기도 하고 같이 아마 협업을 하면서 대부분의 물량을 제가 봤을 때는 소니의 물량도 아마 할 것 같다.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세계 최대 반도체 파운드리 기업이 TSMC가 소재하고 장비, 장치 여기에 강점을 가진 일본 관련 기업하고 결합을 해서 어떤 반도체의 패키징 기술이라든지 공급망을 구축한다 이런 것은 반도체 전체 시장에서 미치는 영향이 좀 있다. 요런 부분이 약간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 TSMC하고 일본하고 합치면 사실상 천하무적입니다. 왜냐하면 TSMC는 지금 파운드리 쪽에 상당히 최적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소재 부품 장비, 반도체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그런 장비와 관련돼서는 또 일본이 최고지 않습니까? 둘이 만나가지고 짝짝꿍 하면 아무래도 우리 같은 경우에 지금 일본하고 소재 부품 장비를 이제 일본 제품을 쓰지 않고 우리 독자적으로 가려고 하는데 물론 독자적으로 가는 거 좋죠. 우리나라 안에서 모든 게 다 이루어지는 게 좋은데 어쨌든 이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약간 아쉬운 부분도 좀 있다. 그렇지만 삼성전자 모든 것을 다 이겨내고 잘 할 수 있으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상
백만장자였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